오늘 시간에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의 얼굴을 실제의 나 자신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의 얼굴이 나의 얼굴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보통 사람보다 인지기능이 이렇게 늦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 보통 1, 2세 아동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거울 속 모습이 자아의 입장에서는 완전하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아동처럼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거울 속 자아와 실제의 자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뇌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독재자나 완벽주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무척 싫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싫은 것입니다. 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 왜 싫은지도 잘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 얼굴이 너무 넓고 못생겨서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장하면서 제 얼굴이 점점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이 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화 속에서 괴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둥글 속에 있는 모든 거울을 모조리 부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염을 자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제 눈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눈을 한동안 계속 쳐다보려고 하면 그것이 무척 괴롭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눈을 쳐다보거나 누군가의 눈을 쳐다보면 슬퍼 보인다고 합니다. 마르스 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아의 거울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나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보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을 마치 자신으로 착각하면서 시청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성취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쳐다보면서 나와 너무 닮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거울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상대방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간은 소유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의 갈비뼈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 속에 완성된 자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완성된 자아를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완성된 자아를 보는 것입니다. 중동주방에 가면 달을 쳐다보면서 알라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된 자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부족은 태양 속에서 자신의 완성된 자아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처럼 아름다운 자아를 보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을 일러 인자요, 산요, 현자요수라 했으니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속에 자신의 완성된 자아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럴까요?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남자의 여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성서에 보면 창세기에 기록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도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알게 되는 것처럼 대하는 상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자아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도 그럴까요? 왜 사람은 사랑도 소유하려고 할까요? 그냥 쳐다보면서 자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만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소유한 만큼 자신이 더 빛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옷이나 집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아를 보기보다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도 역시 자아를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자동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싶은 자동차를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과연 자신의 본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냥 자아를 볼 수 있도록 비춰줄 뿐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아하, 나는 저런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부러운 것이 뭔가 있다면 아하, 나는 저런 자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랑은 자신의 자아를 찾는 하나의 갈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나 얼굴은 거울로 비춰보면 보이지만 마음이나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가장 자신의 마음의 꼴과 닮았습니다. 남자의 자아는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고 여자의 자아는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꼴인 자아의 형상은 이렇게 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좋아할까? 그것은 그 사람의 형상이 나의 자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울과 자신의 자아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거울은 거울일 뿐 나의 진정한 자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울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비춰볼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거울 속의 얼굴이 반대로 비춰지기도 하고 거울에 때가 묻거나 휘어져 있는 거울은 자신의 얼굴을 원래대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야 나의 자아가 제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말은 곧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은 곧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모조리 드러낼 수 있도록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줌으로써 나의 진정한 자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그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자아도 동시에 슬프거나 또 괴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내가 바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는 결코 생각처럼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도 또한 상대방의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로서 상대방에게 맑고 밝게 자아를 똑바로 비춰주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